안녕하세요. 네, 윈도우즈 IoT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IoT OS 에디션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최신 버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IoT 온 암의 어떤 하드웨어 파트너들, 저희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퀄컴이 됐든 아니면 CRI 됐든 그런 데서 준비했던 어떤 간략한 보드 소개를 제가 드릴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이 다음 세션에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윈도우즈 IoT 온 암을 왜 쓰냐, 어떤 기회가 있냐, 딱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코스트, 로우 파워, 베러 퍼포먼스 해가지고 비용이 낮다. 그러니까 CPU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일반 X86, X64보다는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게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CPU 가격도, 칩셋 가격도 낮지만 저전력을 쓰고 성능도 저전력을 쓰면서 효율도 좋으니까 전체적인 코스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X86, X64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의 어떤 디바이스, 팬이 없는 저전력의 CPU로 구동되는 디바이스, 그리고 파워 안정성을 가지고 강제로 전원이 꺼져도 하드웨어적으로 좀 무리가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화된 디바이스를 ARM 칩셋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장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IoT OS에서는 한 3, 4년, 시작이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전부터 NXP라는 칩셋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퀄컴 위주로 거의 운영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XP보다는 퀄컴 칩셋이 고성능, 가격은 약간 비싸겠지만 고성능이고, 다른 세션에서 데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 또한 X86, X64의 어떤 특정 셀러런 아톰, i3급 이상의 최소 사양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체감을 해보시면은 퀄컴 칩셋이 윈도우즈 IoT OS를 구동시키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모든 ARM 칩셋이 지원을 하냐, 그게 아니라 이 NXP에서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한 6개의 칩셋만 지원을 하고, 오늘 주 세션이 퀄컴 칩셋, QCS, QCM 6490, 5430이라고 있는데, 이 주력 칩셋 외에도 최근 11월 달에 퀄컴에서 새로운 칩셋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아마 퀄컴 세션에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드래곤잉 IQX라는 칩셋이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세 가지 칩셋, 여기 나와 있는 퀄컴 칩셋은 이 세 가지의 칩셋만 윈도우즈 IoT 엔터프라이즈 OS를 지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IoT 온 암에서 어떠한 주요 특징이 있냐? 아까 저전력, 적은 비용, 그거 외에도 이제 기능적으로 보시면요, 이런 그래픽 부분, 그다음에 앱 호환성 부분, 그다음에 이미지 크기, 사이즈 커스터마이징 부분, 그리고 기술 지원 부분, 이 네 가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픽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칩셋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2D가 됐든 3D가 됐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UI 다 원활하게 구동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버 자체가 윈도우즈 기반의 OS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비즈니스를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윈도우즈 기반의 드라이버를 최적화가 잘 됐다는 뜻이고요. 그런 최적화된 드라이버들을 ARM 칩셋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은, X86을 디바이스를 잘 만들어놨는데 ARM 칩셋으로 구동을 했을 때 그래픽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안 좋다거나 그런 이슈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픽 드라이버가 UI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의 어떤 키오스크가 됐든 어떤 광고 디스플레이가 됐든, 거기에서도 이제 이따 하드웨어 칩셋의 어떤 성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K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재생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다는 거 전혀 문제 없이 퀄컴 칩셋으로 다 구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IoT 온 암에서 어떠한 주요 특징이 있냐? 아까 저전력, 적은 비용, 그거 외에도 이제 기능적으로 보시면요, 이런 그래픽 부분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앱 호환성 부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X86, X64에서 구동하셨던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어떤 커스터마이징이나 아니면 재컴파일 없이 암 칩셋 위에서도 구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썼던 어떤 포스 프로그램이 있다. 하드웨어만 암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그대로 설치해서 거의 변형 작업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고객사분들의 프로그램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잘 구동이 돼요. 그만큼 앱 호환성을 그대로 가져간다. 근데 만약에 앱을 암 칩셋에서 구동을 했는데 좀 느리다, 약간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암 칩셋 기반으로 만약에 컴파일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예전에 썼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새로운 칩셋 하드웨어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 호환성 부분 다 모두 지원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커스터마이징 부분, 이게 뭐냐면 암 칩셋이라고 하면 뭐 CPU 성능만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어떤 전체적인 하드웨어 아니면 제품 개발 비용을 낮추려면 메모리 또한 낮춰야 되고 스토리지 저장 장치 또한 낮춰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즈 11을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20기가 정도의 OS 사이즈가 나와요. 그럼 뭐 20기가 이상을 써야만 하드웨어 장치를 써야 되는데 뭐 32기가, 64기가, 128기가 스토리지가 커질수록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1이 8기가 이상을 써라고 권장을 하는데 이런 IoT OS를 쓰고 OS를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하면은 그보다 더 낮은 사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도 한 최소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는 사양이 2기가입니다. 뭐 2기가 이상의 디바이스, 그다음에 저장 장치도 16기가 이상의 저장 장치에서도 OS를 구동시킬 수 있다. 어떤 OS를 구동시키냐? 윈도우즈 IoT 엔터프라이즈라는 무거운 OS를 구동시킬 수 있답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 IoT OS에서는 이 OS 기능 어떤 패키지를 줄일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OS에서는 못 줄이지만 IoT OS에서는 내가 필요한 어떤 기능들, 필요하지 않은 어떤 기능들을 선별해가지고 OS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그런 커스터마이징으로 인해서 작은 어떤 낮은 사양의 디바이스에서도 구동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IoT OS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 기간이 10년입니다. 이 LTSC라고 붙은 이 제품은 롱텀 서포트 채널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OS를 출시를 했어요. 만약에 작년 24년에 윈도우 11이 나왔으면 10년 동안 이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34년까지 윈도우즈 IoT OS를 차질 없이 공급을 하겠다. 공급도 하면서 보안 업데이트 같은 어떤 중요한 OS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보안 업데이트들을 10년 동안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S 측에서 10년 동안 지원하지만 더불어 하드웨어, 퀄컴 칩셋이 됐든 다른 칩셋이 됐든 이 IoT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또한 10년,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맥스 15년까지 하드웨어를 공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품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2, 3년마다 새로운 제품 개발할 필요가 없이 10년, 최소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특정 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새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IoT OS 버전에 대한 어떤 롱텀 서포트 채널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에디션을 비교해 보면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LTSC라고 장기 서비스 채널 부분이고 맨 오른쪽에 이제 일반 프로 버전의 OS를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프로와 엔터프라이즈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보여지는 기능도 있지만 이 보안 기능, 그다음 관리 기능이 더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이런 부분. 이렇게 고급 기능을 지원을 하면서 OS 라이센스 비용은
일반 프로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 게 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는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장기 서비스 채널, 그러니까 10년을 지원하는 채널이 아니라 일반 윈도우 버전과 동일한데 라이센스만 IoT가 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랑 비교해도 뭐 모든 기능이 다 지원을 하는데 이 일반 버전과 동일한 IoT 라이센스도 이 엔터프라이즈 LTSC랑 비교해 보면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빠진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컨슈머 앱, 그다음에 뭐 스토어 UX 이 두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LTSC는 왜 빠졌냐? 실질적으로 IoT 엔터프라이즈 LTSC OS를 쓸 때 이런 컨슈머 앱이나 게임들, 스토어를 통한 앱 설치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에서는. 그래서 굳이 이 OS에 포함을 안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들은 제거하고 고급 기능들, 고급 보안 기능들을 더 추가한 LTSC 제품이 이런 산업용 제품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그 가장 최신 버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윈도우즈 11 IoT 엔터프라이즈 LTSC 2024 이게 이제 풀네임인데 이 LTSC가 붙은 게 있고 뒤에 이렇게 버전명이 붙은 게 있습니다. EOH2 이 두 차이가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LTSC 버전이고 이거는 일반 윈도우즈 엔터프라이즈와 동일한데 라이센스만 IoT가 붙은 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겁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서포트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H2면은 25년 하반기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 이 제품은 앞으로 36개월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LTSC는 24년에 출시를 했고 10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2034년까지 지원한다. 이 두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X86과 X64에 쓰는 OS와 동일하게 ARM64 기반에서 동일한 OS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ARM 칩셋의 OS를 쓰실 때에는 별도의 설치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ARM 기반용으로 공급되는. 그래서 ARM용도 동일하게 24 버전 LTSC와 EOH2라는 버전이 제공을 한다. 이 제공되는 서포트 기간도 동일합니다. LTSC는 10년, 그냥 일반 IoT 버전의 라이센스는 36개월, 3년 딱 지원한다고. 이런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이 처음에 이제 OS를 선택을 하실 때 나는 뭐 한 2, 3년마다 OS 새로 바꿀 거야라고 하면은 뭐 LTSC 버전이 아닌 걸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고객분들 지원하다 보면 거의 없으세요. 이 버전은 일반 버전의 IoT 라이센스를 쓰시는 분은 딱 한 가지 이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월 업데이트를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안 업데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 업데이트도 같이 배포를 해요. 뭐 기능 업데이트가 배포된다는 거는 OS 기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일부적인 UI만 바뀌는 게 아니라 OS 기능이 더 추가가 되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하나의 제품을 출시해서 이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업데이트로 인해 OS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OS가 변형이 된다는 말은 제공하시는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고자 이 산업 쪽에서는 LTSC 버전 기능 변화가 없는 단순히 OS 보안 업데이트만 제공하는 OS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쭉 쓰실 수 있다라는 게 이 LTSC 버전의 특징입니다. 저희 이제 하드웨어 파트너 중에 이제 CRI라고 코어트로니스 리얼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IoT 쪽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칩셋, 솜 기반, 메모리와 저장 장치, CPU가 하나의 모듈로 제공되는 솜 타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데브킷이라고 이 카메라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개발자들이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데브킷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CRI에서 별도로 제작한 이런 특정 산업군에 맞는 어떤 보드도 다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용으로 일단 하나가 돼 있고 오늘 여기 장표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만 피커보드라고 좀 더 작은 사이즈
제 이제 손에 보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윈도우즈 11 IoT 엔터프라이즈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데모는 다음 세션에서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CRI에서 제공되는 어떤 이제 모듈과 하드웨어가 있고, 실제 이제 CRI가 이 해외 전시회 나가서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런 데브킷 가지고 윈도우 동일한 하드웨어 하나로 윈도우도 구동시키고 안드로이드도 구동시키고 리눅스도 구동시키고, 이 장점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OS에 따라 병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하드웨어만 있으면 여기에서 OS만 스위칭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뭐 고객이 최종 엔드 유저가 원하는 어떤 타겟팅된 OS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예전에는 뭐 윈도우용으로 디바이스 새로 만들고 안드로이드용으로 새로 만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암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여러 가지 OS를 스위칭해서 쓸 수 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 제품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아까 이제 리테일용으로 CRI에서 만든 보드인데요. 실제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게 실제 구동하는 포스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X86에서 구동됐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냥 설치를 해서 구동을 했고, 자세히 보시면 바코드 스캐너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통 캐시드로도 있고, 여기 서멀 프린터도 있습니다. 영수증 프린터도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암 칩셋 기반에서도 윈도우에서 사용했던 드라이버를 뭐 약간의 뭐 커스터마이징은 필요했겠죠. 약간의 이제 수정을 통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X86에서 암으로 바꾼 거지, 그 표면적인 사용자가 보기에는 윈도우에 썼던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냥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MS에서 뭐 시연했던 뭐 데모를 제가 캡처했는데, 그 퀄컴 칩셋에는 GPU, NPU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물건, 포스형 물건을 사용자가 바코드 입력이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 입력을 통해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에 추가한 그런 데모가 있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AI 기능이 지원되는 퀄컴 칩셋을 이용을 하면은 좀 더 기존에 서비스했던 프로그램 뭐 그런 형태를 좀 벗어나서 좀 더 손쉽게, 뭐 여기서 지금 사물만 디텍트 했는데 이따 데모를 보시면 사람도 디텍트 하고요. 아마 데모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페이스 디텍트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AI 기능을 좀 접목하면은 기존 제품과 좀 더 다른 형태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실제 뭐 최신 버전의 OS가 이제 구동됐다는 거를 좀 제가 캡처해서 제가 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AI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챗봇, 저희가 이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AI가 판단해서 대답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 데모도 선보였고 CRI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사람과 이 자동차 사물 디텍트하는 이 욜로 기반의 데모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운팅, 오늘 이제 발표자 분 얼굴이 여기 보이는데 CRI 이제 기술 엔지니어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딕체트해서 인증,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는 이런 기능도 이 하나의 퀄컴 칩셋에서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원래 오늘은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사정상 제가 데모는 안 보여드리고 그 CRI랑 그 다른 세션에서 데모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